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한국 노래라고? 아무리 봐도 한국 노래는 아니야. 이건 일본 노래의 멜로디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봐. 다른 한 학생은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 아파트 그게 뭔데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야? 너 진짜 모르는구나. 지금 전 세계가 이 노래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여기는 미국에 있는 한 한국어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에밀리 토마스입니다. 27살으로 평범한 뉴욕의 음악 블로거였던 저에게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우연히 접한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 평소처럼 SNS를 둘러보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아파트라는 단어.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한국어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십 층짜리 건물을 노래로 만들다니.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죠. 에밀리는 그날 밤 자신의 틱톡 채널에 이 노래에 대한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중독성 있는 노래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라는 곡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네요. 그녀의 이 한마디가 폭발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그녀의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고 수많은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이 노래를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루 만에 1만 명이 늘었고 각종 미디어에서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이렇게 큰 불길이 될 줄 몰랐어요. 유럽의 친구들이 연락해와서 자기 나라에서도 이 노래가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동생은 고등학교 댄스팀과 함께 이 노래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파트 신드롬의 시작점이 된 그녀는 이제 K-팝 전문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악은 정말 무서워요. 매번 새로운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번 아파트는 달랐어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생활 방식, 그들의 꿈까지 담아낸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어파트먼트가 아닌 아파트. 특히나 이 발음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된 이 노래의 탄생 비화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아파트. 로제가 데뷔 후에도 자주 즐겼다는 이 게임은 손으로 하나하나 아파트를 외치고 나서 여러 명의 사람이 알아서 아파트 형성을 만들고 아파트의 몇 층을 지정하고 걸리는 게임이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게임이었다고 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이 게임을 노래로 만들게 될 줄은요. 특히 브루노 오빠가 이렇게 꽂힐 줄은 정말 몰랐어요. 브루노 마스는 이 곡을 작업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파트라는 단어의 발음이었죠. 어파트먼트가 아닌 한국식 발음 아파트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파트먼트로 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로제가 아파트라고 발음하는 순간 그 뉘앙스에 완전히 매료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그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술자리 게임이 이렇게 세계적인 히트곡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특히 전 세계 사람들이 아파트를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유튜브에는 전 세계 팬들이 아파트 발음을 연습하는 영상이 넘쳐났고 해시태그 아파트 챌린지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이 단순한 술게임송으로 끝났다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라? 이게 뭐지? 검색을 하다 보니 아파트에 또 다른 한국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열풍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아파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40년 전 발표된 또 다른 아파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노래를 들은 순간 완전히 매료되었죠. 특히 영어 자막과 함께 나오는 첫 소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 로맨틱한 가사에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밤새 윤수일의 아파트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현대의 아파트가 가진 경쾌함과는 다른 깊이 있는 감성이 그녀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사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멜로디에 담긴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바로 영상을 찍어 제 채널에 올렸죠. 헤이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40년 전 한국에서 이미 아파트라는 엄청난 노래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에밀리의 SNS에 윤수일의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파트와 현재의 아파트가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곡의 아파트가 함께 사랑받다니. 한국 음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예술이다. 한국은 40년 전부터 이런 음악을 만들고 있었다니. 두 곡의 아파트가 이렇게 다른 매력을 가지다니.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두 곡에 담긴 시대적 공통점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 왔다는 것을요. 특히 윤수일의 아파트에 담긴 감성은 서구권 음악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시적인 감성과 낭만이 어우러진 멜로디, 그리고 별빛이 흐르는 달이라는 시적인 표현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에밀리는 밤새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인 줄 알았던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그저 높은 건물이 아니었네요. 그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꿈이 담긴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아파트 문화. 전쟁 후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아파트는 중산층의 꿈이자 희망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에밀리는 윤수일의 아파트를 시작으로 한국의 옛 노래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의 바람이 노래,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양희은의 세월이 가면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는 더 깊은 음악의 숲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소양의 바람이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다니까요. 언어는 이해 못해도 이 감성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건지. 한국 발라드는 정말 마법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로제의 인터뷰 영상. 에밀리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한국의 음악에는 이렇게 깊은 서사가 담겨 있는지. 그들의 일상적인 공간마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는지. 한국은 정말 음악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예요. 특히 소양의 바람이 노래를 들으며 에밀리는 한국 발라드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감성은 팝송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영혼을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늘은 여러분, 요즘 아파트 논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음악 평론가가 아파트가 일본 가수 사와이 미쿠가 2014년 11월 13일 발매한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와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들어본 그 일본 노래는 단지 비슷한 코드 진행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런 논리라면 전 세계 수많은 팝송들이 다 표절이 되어버리겠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더 황당해요.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아파트가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을 조장한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음악이 무슨 죄가 있나요? 이건 그저 문화적 교류일 뿐인데.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는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전쟁터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모든 게 아파트의 엄청난 성공이 만들어낸 부작용일 뿐이에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근거 없는 우려. 이런 것들이 순수한 음악의 가치를 가리고 있는 거죠. 특히 에밀리는 문화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의견에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현대 음악에서 순수한 음악이란 없어요. K-팝도 J-팝도 미국의 팝도 모두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죠. 아파트는 오히려 그런 아름다운 문화 교류의 결정체라고 생각해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해서 치솟았습니다. 결국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논란을 뛰어넘는 법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를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인기가 많아지면 시기도 많아지는 것 같네요. 한국어 공부 4일 차인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에밀리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응답하라 1988 도깨비 진심이 닿다. 한국 콘텐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는데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80년대 서울의 모습, 특히 아파트와 골목길의 정겨운 풍경. 윤수일의 아파트가 탄생한 그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니.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특유의 웃음 코드가 있으면서 뒤가 궁금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도깨비는 이건 뭐 한번 보면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은 벌써 K-드라마 시청 모임이 있어 그들은 모여서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 배우는 시간에 처음 배운 것이 한국의 정이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이야기인가 했는데 신기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정이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이웃 간의 따뜻한 정,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공간에 대한 애착까지. 이제야 아파트라는 노래가 왜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지 알 것 같아요. 에밀리의 유튜브 채널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악 리뷰가 아닌 한국 문화 전반을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배운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더운 걸 더운 걸로 다스린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특히 한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는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게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윤수일의 아파트가 태어난 그 거리도 가보고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영감을 받은 그 술집도 찾아가 볼 거예요. 항상 에밀리는 기분이 들떠있는 때쯤 하루는 학원에서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조금 화가 났지만 그래도 완만한 해결이라서 에밀리는 한국어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유키코 씨가 갑자기 아파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대화인 줄 알았죠. 한국은 항상 일본 문화를 따라하잖아요. 이번 아파트도 사와이 미쿠가 2014년 11월 13일 발매한 미안해, 착한 아이로 있을 수 없어 우리 노래와 비슷해요. 속으로 전 생각했어요. 또 이 논란이군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키코의 말에 에밀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음악 전공이에요. 90년대 일본 음악도 한국 음악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시기 일본 음악의 대부분이 미국의 재즈와 팝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유키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다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은 이제 새로운 장르가 됐어요. 미국의 팝스타들이 K-팝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죠. 문화에는 국경이 없어요.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죠. 에밀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키코 씨도 한국어를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만큼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라는 거 아닐까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유키코 씨도 수긍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함께 아파트 노래도 부르면서 웃었죠. 이런 게 진정한 문화 교류 아닐까요? 에밀리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최근 SNS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열풍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술게임이 대유행이에요. 특히 아파트 게임이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어요.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아파트 게임을 즐기는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뉴욕의 카페에서 파리의 바에서 심지어 시드니의 대학교에서도 다들 아파트 하면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특히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한국의 전통 놀이와 게임들이 다시 한번 글로벌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나올 오징어 게임 2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놀이 문화의 영향인 것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달고나 카페에서는 이제 369 게임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달고나를 만들면서 369 게임을 하고 진 사람이 달고나를 깨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놀이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다니. 에밀리는 이제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의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왕게임이에요. 카드로 왕을 뽑고 미션을 주는 게임인데 이게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 완전 대세랍니다. K컬처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이제 한국의 놀이문화는 전 세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장이 된 것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재미있는 문화들이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여행 일정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한국 여행 플래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도 함께 봐주세요. 에밀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의 여행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특히 야간 개장 때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네요. 그리고 이건 남산타워?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요.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홍대와 이태원은 꼭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홍대에는 노제가 술게임을 하던 것을 생각하며 홍대에 가고, 그리고 이태원은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에 나온 그 거리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한 옥마을도 그녀의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전통 한옥에서의 하룻밤 생각만 해도 설레요. 아, 그리고 한강공원도 꼭 가봐야겠어요. 윤수일의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한강을 배경으로 촬영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여행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광안리. 특히 광안대교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하네요. 코리아 브이로그 시리즈의 첫 영상은 여기서 찍어야겠어요. 맛집 리스트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동의 길거리 음식부터 종로의 전통 한식당까지. 아, 제 위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특별한 장소, 에밀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에밀리는 서울의 골목골목을 검색하던 중 뜻밖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서울의 오래된 레코드 가게들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워요. 황학동 벼룩시장에는 옛날 LP판들이 가득하대요. 윤수일의 아파트 원본 LP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검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인사동 근처의 오래된 음악거리. 80년대부터 있었던 음악 골목이래요. 한국 가요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특히 을지로에 숨겨진 카페들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해요. 옛날 인쇄소를 개조한 카페에서는 매일 저녁 한국의 옛 가요를 LP로 틀어준대요. 소양의 바람이 노래도 여기서 들을 수 있겠죠? 더 놀라운 발견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는 방송국 거리들. MBC, KBS, SBS.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음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까요?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에밀리는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한국 음악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 여행은 그냥 관광이 아니에요. 한국 음악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하나하나 찾고 적다 보니 너무 가보고 싶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정 안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 이제 밤에 잠도 안 와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나서부터는 말이죠.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꿈꿔왔던 그 거리를 실제로 걷게 된다니.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예요. 한국어 교재와 여행 가이드북이 가득한 그녀의 책상. 포스트잇으로 가득한 지도에는 이미 가보고 싶은 곳들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서울의 실시간 날씨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어떤 하늘을 보고 있을까?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까?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이제는 제법 젓가락질도 할 수 있어요. 한국에 가서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더 연습해야겠죠? 밤마다 한국 브이로그를 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길거리의 그 활기찬 모습, 한강공원의 피크닉 풍경, 홍대거리의 버스킹. 곧 제가 그 모든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을지로의 감성 카페부터 가로수길의 트렌디한 공간까지. 아, 빨리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노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노래 한 곡이었어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단순히 중독성 있는 멜로디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저를 보세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녀의 방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서울의 야경 포스터가,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가, 침대 옆에는 한국 소설책이 가득했죠. 매일 아침 자막 있는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정서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저 신기한 노래 한 곡을 리뷰하려 했을 뿐인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문화, 한국 사람들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마치 제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져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노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노래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였던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서. 이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에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넘어서 이 나라가 가진 진정한 매력을.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사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여정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이제 영원히 한국이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한 곡으로 시작된 에밀리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한국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되었죠. 윤수일의 아파트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까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진 이 특별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문화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 문화, 그리고 정서를 접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길 바래요. 저처럼 우연히 접한 한 곡의 노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해드린 에밀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